다음 소식은 박수홍 씨 친형 부부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대목이요. 원래는 항소심에서는 그 형이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 형도 그렇고 형수 두 사람 모두 1심에서보다 지금 형이 더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1심과 2심의 경우에 검찰의 구형량은 동일했거든요. 예. 그런데 1심의 선고량과 2심의 선고량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1심에서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에는 징역 2년 선고받았고 형수의 경우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2심에서 친형의 경우에는 징역 3년 6개월로 늘어났고요. 형수의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친형 같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실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선고량에 반영이 된 것은 실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그리고 범죄로 인한 그러한 피해에 대한 손실 회복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예. 항소심 재판부가 보기에는 유리한 양형의 참작 요소가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이나 형수의 경우에는 이제 박수홍 씨에 대해서 진정 어린 사과라든지 예. 그런 본인 죄에 대한 반성의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워낙 큰 금액이기도 하지만 피해 회복이라든지 합의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예.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로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형 요소에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것이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제3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얼마나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말로써 이렇게 사과를 하고 뉘우치는 반성의 기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양형 요소는 피해 회복 금액이 6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중에 얼마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합의에 의사 표시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예.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지금 형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죄에서 유죄로 그렇죠. 선고량이 예.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 그러니까 굉장히 오열했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의 전략을 좀 잘못 삼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잘 고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박수홍 씨 본인도 굉장히 재판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박수홍 씨가 좀 원했던 거, 형 부부에게 좀 원했던 거는 좀 진솔한 사과였습니까? 네, 아무래도 형과 형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 3년여 넘게 긴 재판이 이어져 오는 와중에도 이 변제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박수홍 씨가 가처분을 걸었긴 했겠지만 예. 변제 부분도 상당 부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는 물론 물질적으로도 무엇것도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예. 사실 박수홍 씨 법률 대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박수홍 씨가 피땀으로 일군 30년의 그 청춘을 다 부정하는 행위였다라는 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형제와 연이 끊겼고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50세가 되어서야 이제 가족의 이런 행복 이런 걸 이제서야 누리게 됐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엔 박수홍 씨 친형을 향해서 이 재판부도 결국엔 신뢰를 배반한 대가다라는 오늘 판결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양측 모두 좀 견디고 있는데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든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박수홍 씨 형 측 입장에서는 여기에 또 불만을 받고 또다시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1심, 2심, 3심의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모든 피고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다퉈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대법원에 간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형량이 유지될 그러겠어요. 가능성이 예. 이제 굉장히 높아 보이고 항소심 재판부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서 판단을 했거든요. 이 형수에 대한 부분도 사실 카드
카드가 소비된 그러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회사 업무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예. 그 액수도 어느 정도 9,500만 원이라고 특정이 되는 부분이 이루어져서 형수도 무죄였다가 지금 유죄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 법리 다툼이라든지 지금 사정 변경된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 가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선고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예. 보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재질에 그거를 이기지 못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예. 고령에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돌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데 건강상 굉장히 위중한 그러한 가족이 있다라고 예. 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양형에는 참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친형이라든지 형수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뭐 위중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형을 사는 데 있어서는 뭐 문제가 될 지장이 될 만한 정도로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물론 뭐 본인이 친족 관계에서 일어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할 때 재판부도 굉장히 엄벌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가 있을 수밖에 예. 없거든요.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형이 선고됐다라는 것은 60억이 넘는 금액을 저렇게 박수홍 씨와 그리고 회사를 사실 등지고 착복한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왜 최우진술에서도 동생 박수홍 씨에 대한 사과가 글쎄요 왜 없었을까요? 예.